아시겠죠? 근데 돈을 빌릴 때는 약속어음만 작성해. 공증하지 말고. 그러면 한참 다시 한 2년 동안 소송을 해야 돼. 아시겠죠? 요렇게까지 얘기했는데 못 알아들으면 아예 안 되지. 자, 압류와 가압류의 그 어떤 강한 효력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시작 단계에서 그렇게 하면 되고, 요 두 가지의 원인은 처분 금지. 야, 팔지 마. 이렇게 잡아놓는다더라. 자, 처분 금지다 이거죠. 처분 금지. 자, B가 A에게 처분 금지 가압류를 걸었어요. 그런데 A가 C한테 팔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팔 수는 있어요. 팔리고 소유자가 바뀝니다. C로. 바뀌죠? 바뀌게 되어 있어요. 그 팔고 사는 건 자유니까. 왜? 가압류가 걸린 걸 인정하고 내가 사면 되니까. 그죠? 그런데 나중에 이 가압류를 본압류로 진행한 다음에 경매를 쳐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 C는 소유권을 날려버립니다. 그래서 간접적으로 처분금지 효력이 강하게 작용하는 거죠. 아까도 말했지만은 야, 앞으로 너 드러낼 테니까 좀만 기다려. 그래서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을 A한테 걸어놨어요. 그러면 A는 지가 그렇다 기다린다고 기다립니까? 나가지. 나가버리고 딴 놈한테 전달을 해주고 나가버렸어요. 그 집을. 근데 판결문은 우리는 판결문을 가지고 오죠. A는 집을 비워라. 그래가지고 딱 왔더니 그 새로 들어온 C가 뭐라고 합니까? 나 A는 나갔고요. 나한테 점유를 줬는데요. 그래도 야 봐.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받지? 예. 그래서 너도 다 나가는 거야. 그런 거예요. 그 시점부터는 처분 금지. 야, 팔지 말라 했잖아. 야, 너는 가압류도 모르고 들어왔니? 또는 그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이미 걸어낸 이유가 뭐야? 네 같은 놈 덜어내려고 내가 만든 거야 이미. 자, 팔고 사는 건 자유지만은 그 시점부터 어떤 행위가 다 나중에는 무효가 돼버리죠. 그래서 압류, 가압류 이후에는 소멸한다는 뜻이 이해가 되십니까? 결국은 소멸되는 효과가 있더라. 나중에 중간에 팔든지 말든지 가압류든 압류 하나 걸어놓으면 나중에 그걸로 다 그냥 그 뒤에 오는 처분 자체가 없어져 버립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처분금지 효력 때문에 알고 봤더니 소멸하고 비슷한 효력이 발생하네. 이렇게 이해하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기 가장 좋은 게 이거 아닙니까? 경매 개시결정 등기. 판다라고 압류 들어왔는데 그 뒤에 사가지고 누가 들어왔다고 생각하세요. 그죠? A가 채무자였는데 나중에 여기다가 B 채권자가 경매 개시결정 등기 압류를 했죠. 경매가 이제 진행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A한테 C가 샀어. 매매로. 사면 뭐하냐고 지금 판다고 지금 갔잖아. 야, 못 판다고 했잖아. 그래서 낙찰자가 D가 왔어요. 그러면 새로 산 C가 D한테 뭐라고 할 말이 있습니까? 없다. 야, 그건 A한테 가서 따져. 봐라. 여기 압류 봤잖아. 판다라고 표시까지 내놨는데 왜 사니? 이렇게 돼서 없애버립니다. 그러니까 말소의 효력이 있다 이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네, 쉽다 이거죠. 쉽다. 엄청 쉽습니다. 이해를 하면. 이해를 안 하고 애울라니까 자꾸 헷갈리지. 그래서 제가 이제 원래는 이제 말소 기준 권리는 뭐가 있거든요. 쭉쭉쭉 끝내버리는 방식은 굉장히 어리석은 방식이고, 그러면은 돌아서면 또 잊어버리고, 왜 그런지 누가 물어보면 답을 못하면 우울증이 들기 시작하고, 그럼 물건도 이렇게 검색해도 잘 눈에 침침해서 안 보이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확실하게 한다. 자, 근저당, 저당. 거꾸로 해야 되겠다. 또 친절하게 고시학원처럼 외우는 방식을 또 설명해 줘야지. 뭐죠? 담보가등기, 압류, 가압류, 경매, 개시결정 등기예요. 이렇게 6가지입니다. 자, 제한물건은 총 6가지인데 우리가 꼭 알아둬야 될 게 4가지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네, 4가지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말소기준 권리는 6가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총 6가지가 넘어가는 게 별로 없어요. 되게 단순해요, 이 계통이. 자, 외우기 쉽죠? 저당, 근저당, 압류, 가압류. 요 4개는 그냥 눈을 감아도 바로 알아야 돼요. 저당, 근저당, 압류, 가압류. 그러네. 담보가등기 하나는 길고, 요것도 다 길어지죠. 갈수록 길어집니다. 그러니까 담보가등기는 금방 예를 들었으니까 담보성, 경매 개시결정 등기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경매 개시 결정 등기는 대체적으로 경매 개시 신청을 하죠. 경매 개시 신청서를 쓰면 보통 3일 안에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개시 신청을 했으니까 개시 결정을 내려주는 거죠. 그죠? 인도명령 신청을 했으니까 인도명령 결정을 하는 거죠. 개시 신청했으니까 개시 결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때 여때 사건 번호가 부여됩니다. 2008 타경 만 1호 이렇게 딱 이렇게 사건 번호를 부여하는 걸 경매 개시 결정 등기다 이렇게. 경매 개시해 판사가 보니까 받을 돈 있고 이 집도 채무자 집이 맞다. 그러면 넘겨볼까? 이렇게 하는 거를 경매 개시 결정 등기라고 한다. 두 가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 우리가 은행에 가서 어떤 채권 서류를 써보셨죠? 국민은행 가서 쓸 때 굉장히 웃는 낯으로 씁니다. 웃으면서 쓰지. 그지? 웃으면서 쓰면서 거기에서 각종 서류에 도장을 찍습니다. 그런데 그때 설정한 게 근저당이라고 그랬죠? 근저당은 본래 가지고 있는 효력 자체가 뭐였죠? 우선 변제 효력이 있다 그랬죠? 경매 신청권이 있다는 걸 다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친절한 그 은행 직원은 이거 안 되면 경매 치잖아요. 이런 걸 말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거 다 알고 야 내가 돈 못 갚으면 바로 경매 들어오는 게 근저당과 저당의 효력이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담보가등기는 그야말로 야 돈 빌려줄 때 야 1년 넘어서 안 갚으면 어쩔 건데? 야 그럼 그때 내 명의로 넘긴다? 응 알았어.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요거를 이렇게 시작된 경매를 뭐라고 하냐면 담보권 실현 경매 또는 임의 경매라고 합니다. 담보권 실현 경매. 담보죠 담보. 저당 근저당. 유치권 질권 저당권이 담보 아닙니까? 담보 물권. 담보권을 실행했죠. 담보권을 실행 경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담보권을 실행 경매. 근데 이제 이거는 법률 용어고 기니까 그냥 우리가 임의 경매라고 표현한다. 왜 임의 경매입니까? 돈 안 갚으면 당신 뜻대로 하세요 라는 경매입니다. 임의 경매. 당신 뜻대로 하세요. 예. 돈 안 갚았잖아요. 그러면 소유권도 넘기시고요. 경매도 치세요. 그걸 뭐라고 한다? 임의 경매라고 한다. 임의 뜻대로 하세요. 이렇게 얘기된 겁니다. 그러니까 협조적인 관계죠. 다툼이 없어요. 자, 압류, 가압류는 뭡니까? 압류, 가압류, 경매 개시 결정 등기는 우리가 압류 칠 때 아까 뭐라 했어요? 보전 처분이니까 채무자 몰래 신속성, 밀행성 그랬어요. 몰래 해라며. 그랬으니까 저당, 근저당은 몰래 했습니까? 채권자, 채무자가 합의로 했죠. 합의로. 웃어가면서 예, 우리 집 경매 치시고요. 안 되면 우리 집 어떻게 하세요 그랬어요. 근데 압류는 어땠어요? 야, 너 좀만 기다려. 그럼 이제 재산 급히 넘기다가 덜컥 잡히잖아. 강제경매 이런 강제경매. 아시겠죠? 그러니까 강제경매와 임의경매의 차이점이 뭡니까? 하나는 안 하고 싶은데 돈 안 갖고 싶은데 자꾸 일부러 잡아서 하는 게 강제경매고, 임의경매는 뭡니까? 처음부터 채무자가 자기 돈을 자기가 돈을 못 갚을 때는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갚겠다라는 뜻을 표현한 게 임의경매죠. 쉽죠? 이렇게 구별됩니다. 그래서 압류, 가압류, 경매 개시결정 등기에 의해서 이루어진, 그러니까 가압류를 예를 들면 압류를 국민은행이 했다. 국민카드가 있어요. 국민카드가 경매를 쳤다. 또는 가압류를 앞에 있는 김씨가 했다. 그러면 이 김씨가 경매를 치는 걸 강제경매라고 하고, 여기에 뭐 국민은행이 했다든가 근저당, 그죠? 또는 뭐 김씨가 했더라도 담보가등기 김씨가 했다. 그러면 뭐다? 임의경매라고 이름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구별의 효과가 있습니까? 경매 투자하는 단계에서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냥 이 정도 말소 기준 권리를 공부하려면 요 정도는 각자의 뜻도 알고, 야 요건 임의경매고 요건 강제경매야. 그리고 이 6개 외우기 쉽잖아. 이렇게 따라라라 하면 됩니다. 저당, 근저당, 담보가등기, 압류, 가압류, 경매 개시결정 등기. 이렇게 아시겠죠? 요게 말소 기준 권리 6가지입니다. 이게 말소 기준 권리 6가지입니다. 자. 말소 기준 권리. 그러면 한 5분 쉬었다 할까요? 주제가 확 달라지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소멸주의에 대해서 이렇게 짧게 하겠습니다. 5분 쉬었다.